수님,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한 지 한 달 정도 돼가요. 네. 동탄. 네. 동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 그렇죠. 지금 서울보다 더 비싸다. 이런 집값은 또 어떻게? 이게 이제 GTX 영향이 있는 거래인지 하려면 거래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 느낌이 나려면 뭐냐면 15억이었던 게 한 17억, 18억, 뭐 20억 거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야 그 지역 전체가 뭔가 상승 분위기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뜬금없이 한 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GTX의 효과냐?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님,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한 지 한 달 정도 돼가요. 네. 소장이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개통하기 전에 네. 인플루언서 초대를 받아서 한번 승차를 해봤고 탑승해봤고 네. 제가 중간에 그 친구들하고 약간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하고 제가 수서에서 저녁에 네. 그 동탄까지 한번 GTX를 타고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 네. 저는 아직 안 타봐가지고 어때요, 선생님? 진짜? 제가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고 한 9시 조금 넘어서 탔는데 네. 거의 제가 탄 칸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이라면 이 시간에 9시면 꽤나 많은 시간인데. 9시면 거의 다 꽉 차서 움직였을 텐데 진짜 평일이었거든요. 네. 평일에 9시 약간 넘은 시간에 수서에서 동탄을 가는데 제가 탄 칸이 한 명도 없었다, 저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좀 이거 뭔가 심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좀 심각한 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상을 했던 평균 이용객 수의 그 3분의 1 정도 밖에 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적자가 지금 심각하고 네. 사람들이 오히려 평일보다 주말에 나들 이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더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개통하기 전만 해도요, 소장님. 네. GTX A 노선 뚜둥해가지고 네. 단지들 엄청 막 세고가 찍었다 이러면서 네, 네, 많은 네.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단 예상했던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GTX A가 재구시를 하려면 운정이죠. 네. 운정에서 출발해서 동탄까지 가는 그 구간이 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행하는 구간은 동탄에서 수서 구간 딱 세 정거장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핵심으로 삼는 이게 이제 삼성역을 지나잖아요. 일종의 강남. 네. 강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역을 가야 되는데 삼성역은 못 가요. 그쵸. 못 갑니다. 사실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목적지나 이런 게 수서에서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죠.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갈아탔을 때 걸리는 시간과 뭐 아니면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그냥 광역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강남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탄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갔었는데가 아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탄에서 광역버스 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2층 복수잖아요, 거기가. 근데 제가 타는 구간에서 항상 만석이에요. 차를 한번 저도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탔는데 그냥 다 만석. 그러니까 한 몇 정거장 전에 상황을 봤는데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GTX 생기기 전이었는데, 이거 생기면은 괜찮겠네.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일단 동탄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동탄역까지 가야 되는 그 구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 수서와 동탄까지는 뭐 20분 안에 되지만 도어 투 도어까지 하면 그렇죠.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탄이 워낙 넓어서 네. 동탄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동탄역까지 가느니 그냥 내 차 끌고 간다. 아니면 버스 타고 간다. 아니면 좀 가까운 데는 택시 타고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체를 구한다는 거죠. 그나마 GTX를 타봤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강남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뭐 최종 목적지가 강남 이런 건 아니고 서울을 일종의 관통하는 그게 중요한데 관통을 못 한다는 근데 게 만약에 그러면 이게 다 완전히 개통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용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가지고 동탄으로 가는 구간이라면 저희 친척 가까운 친척도 운정에 살거든요. 수혜자네요. 서로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 네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려면 그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 거기서 엄청 막히거든요. 계양, 인천 맞아요. 계양 쪽 거기가 이제 엄청 막히는데 그 구간을 통과하려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이런 게 뚫린다라면 이동이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타보면 진짜 가장 좀 좋다라고 느끼는 점은 엄청 빨라요. 보통 역과 역 이제 가까울 때는 좀 속도가 줄잖아요. 그 구간 말고는 거의 170km 이상. 느껴지나요, 그게? 근데 속도는 체감으로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하철 평균 빠른 게 그 신분당선이 한 80에서 90km 달리거든요. 그 체감 속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70km 달리는데 엄청 막 속도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완전 개통만 되면 좋은 건 좋은 건데 지금은 이용하기 좀 불편한 점들이 많다. 실제로 보면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탄이랑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 그렇죠. 지금 서울보다 더 비싸다 지금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랬거든요. 이런 집값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GTX 영향이 있는 거래인지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거래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단지에? 그러니까 지금 상승 거래라고 찍힌 거래들을 보면 거의 한 건씩.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래 한 건. 그러니까 상승 느낌이 나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이었던 게 한 17억, 18억, 뭐 20억 거래들이 좀 다발적으로 일어나야 그 지역 전체가 뭔가 상승 분위기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뜬금없이 한 건 정도 고가 거래들이 뜨문뜨문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런 게 뭔가 약간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실거래가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GTX의 효과냐? 그게 이제 대부분 또 GTX 개통되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죠. 그거를 자꾸 기사에서는 GTX 효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킹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하기는 너무 그 소수의 데이터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게 이제 GTX 영향이 있냐 없냐를 하려면 거래량이 일단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래로 표현을 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백날 있어봤자 거래로 표현 안 하면 이거는 현실화될 수 없다. 그래서 상승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상승 거래들이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편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딱 개통 이전까지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뭐 또 개통되고 나서는 또 신고가 뭐 그렇게 나오는 뉴스도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더 GTS 하면 그냥 GTS 동탄이 연관 검색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장 일단 이제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동탄이 좀 이제 아쉬운 게 대중교통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용인에 살 때는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 때 되게 편했는데 동탄 오니까 일단 동탄역까지 가야 되는 이 불편함과 네. 동탄역에서도 사실 뭐 가는 구간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대중교통이 조금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광역버스도 탈 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자가용 운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높았던 게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항상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네.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막상 타보니까 어찌됐든 거기까지 가는 거, 동탄에서 수서 내려서 수서에서 또 가야 되는 거, 네. 이런 게 일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그런 이용자 수가 확 줄어드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GTX가 개통되기 전에는 기대치로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상승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봤다라면 GTX가 현실화되고 나서는 별거 없네 이런 느낌. 이렇게 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다른 노선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사람들이 또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제 한참 남았잖아요. 네. 다른 것들은 GTX A도 지금 완전 개통되려면 28년이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28년이 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한참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개통이 된 한 달이 지난 이 GTX A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또 소장님이 타보신지는 몰랐네요. 이게 예. 거의 그냥 저도 전용. 저도 거의 탈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제 그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먹지는 않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을 자리가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한번 서울에서 3호선 타고 대치동 쪽에서 이제 먹었는데 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3호선 타고 수서역으로 가가지고 한번 갈아타기를 해봤어요. 갈아타는데 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선은 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뭐 지하 심도 깊이 막 엄청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길어졌다는 느낌.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멋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예요.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단 따라서 이렇게 쫙 미끄러지듯이 가는 엘리베이터여서 한번 그 나들이 경험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말에 GTX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